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조금 재미나고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겼어요. 결론은 이긴 사례인데 그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이긴 사례이긴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재미난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쟁점이 어쩌면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관리단을 상대로 이게 실제 저희도 소송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실수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견해를 가진 게 뭐냐? 이것입니다.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관리인이 뽑혔어요. 이 관리인 뽑혔을 때 구분 소유자가 보통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관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권자는 구분 소유자들,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자의 1은 관리단, 채무자 2는 개인 관리인, 이렇게 해서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는 그 채무자 2인 관리인을 선임한 그 결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채무자 2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했던 사례입니다. 원래는요, 보통은 그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인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는 걸로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아예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관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행의 효력정지 가처분까지도 같이 신청한 거예요. 같이 신청한 거예요. 그 어떤 효력정지냐? 관리인, 그 채무자 이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그 집행 결의의 효력정지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요, 첫 번째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인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건 안 돼,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자, 왜 안 된다고 봤는지 한번 이 쟁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상가 오피스 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리단을 채무자로 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채무자 1이 관리단, 채무자 2는 관리인, 개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만 소개한 겁니다. 관리단을 채무자로 해서 대표자 선임 안건에 대한 관리단 집행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저를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나요? 이처럼 대표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자, 이런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신청했어요. 관리인 선임된 사람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관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둘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모아서 했던 사안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관련된 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처분, 즉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아니면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이것은요, 근거가 뭐냐?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이고요. 300조 제2항입니다. 2항이고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가처분, 즉 관리인 지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해요.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제2항,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온 제목입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권리관계, 관리인이 맞냐 안 맞냐 같은 관리인의 지위, 이런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 관리인이 맞다, 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처분이 어떤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30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